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3단원 생물의 다양성 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군 교재 뒤에 생각하면 문제 풀기 16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를 정리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탑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읽는 건 생략할게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이 다양해진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변이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복잡할수록 또는 다양할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환경 적응이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변이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많은 부분을 찾으면 돼요. 전복 양식장은 전복만 있잖아요. 잘 정리된 잔디밭이니까 여기도 잔디의 한 종류가 대부분 또 많을 것 같아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는 뭐 개도 있고 뭐 망둥어도 있고 거기에 아주 작은 이런 그 미생물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다양이라고 하는 말에 적합한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그 생물이 다양해진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바로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상에서 여기 보면 여기 죽은 개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길인 두 마리가 이제 잘 먹고 사네요. 목이 긴 애들은. 근데 여기에는 목이 짧은 기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가 부족하니까 죽겠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만이 살아남았다.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자, 제일 먼저 다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애가 여기 죽은 과정이니까 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애가 나를 이제 적응해서 살아남은 거, 다, 가, 나. 자,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다양한 생김새의 개. 이건 같은 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들이에요. 다양한 모양의 색깔과 감자. 이것도 역시 감자라고 하는 동일한 종입니다. 단지 모습만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에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검은 머리가 있고 또는 뭐 흰색 머리가 있고 금발 머리가 이런 건 그 머리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정답은 유전자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에 관한 옳지 않은 거니까 변이가 많이 나타날수록 다양성은 높겠죠. 종수가 많을수록 그 환경에 적응하는 개념이니까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존재하는 생물 전체의 다양성을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단일화될수록 높다. 이건 아니라 그랬죠. 다양화될수록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다양화될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습니다. 정답이 5번이겠네요. 6번 변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유전적 변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유전돼야 되는 거죠. 개체 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을수록 어떤 변이 같은 게 잘 나타나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손 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형제도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분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분류를 통해서 가깝고 먼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10번 문제에서 바로 연결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5개 분류 체계와 해당주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장균은 아마도 원핵생물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원핵생물계죠. 가까운 게 아니라. 아메바는 우리가 물속에 사는 미역, 다시마 또는 뭐 이런 그 집신벌레 이것과 같이 원생생물계라고 분류하죠. 반면에 푸른 곰팡이는 균계에 해당이 됩니다. 균계. 자, 따라서 답은 3번인데요. 얘네들이 이 가지 공통조상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던 중에 얘는 또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갔잖아요. 또 여기 오다가 또 얘는 일로 가고 얘는 또 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가지가 가까울수록 그만큼 공통조상에서부터 갈라져 나왔지만 보다 유연관계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3번입니다. 10번의 답은 뭐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둘 것, 그때 외우라 그랬죠? 종속, 과목, 강문, 개, 또 거꾸로, 계문, 강목, 과속정.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비슷한 과를 묶어서 속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과를 묶어서 목으로 분류하는 거죠. 목으로. 목을 또 비슷한 것끼리 모으면 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로 나누는 겁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종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식물계, 동물계. 여기가 경계선이 있고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가가 원핵생물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막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핵이니까 나는 당연히 원생생물계가 될 거고요. 식물계, 동물계 중간이니까 균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식물계와 균계는 엽록체가 있다. 식물계는 있죠. 하지만 이 균계, 버섯이나 곰팡이 종류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생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독립 영양을 할 수가 없어요. 종속 영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엽록체가 얘는 다는 없죠. 다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했고 11번 문제. 어떤 생물의 특징을 조사한 것입니다. 세포에 핵이 있다 그랬어요.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식물계는 아니라는 소리네요. 그죠? 핵이 있으니까 원핵생물도 아니라는 소리네요. 물속에 떠다니면서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표적인 집신벌레나 아메바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렇다면 원생생물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두 집단으로 나눴다고 해요. 두 집단. 여기에 거미, 해파리, 도마뱀, 코끼리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소나무, 요걸 식물이잖아요. 그러면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대표적인 분류 기준이 뭐겠어요? 그렇죠. 광합성이죠. 광합성. 즉 엽록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즉 양분을 독립적으로 얻느냐 아니면 다른 거에서 섭취하느냐, 영양분에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풍산개와 진돗개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는 번식 능력이 있어요. 여기다가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숫사자와 암소자, 이게 라이거라고 하는 거죠. 얘는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는
별개의 종이에요. 하지만 풍산개와 진돗개는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냐 아니냐, 이것은 번식 능력이 있냐 없냐로 갖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종은 무엇과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같은 종은 풍산개와 진돗개죠. 태어난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책에서는 생식이라는 말로도 써요. 날걸 먹는 게 아니라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멀고 가까운 유연관계라 그랬죠. 그러면 요 선이 가까운 고양이와 사자가 고양이과를 같은 거네요. 곰하고는 좀 멀죠. 공통조상에서 유래했다 할지라도. 고양이를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곰보다는 사자와 유연 관계가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게 지금 무슨 불이냐면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는 파리가 이렇게 날라오면 이게 탁 닫아가지고 여기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얘네는 질소 성분을 이렇게 이제 동물에서부터 섭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죠. 얘네는 그 녹색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을 잡아먹지만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동물이 아닌 이유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죠. 단지 단백질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리 같은 곤충 같은 걸 잡아먹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생물 다양성 보존으로 가겠습니다. 먹이 관계라 그랬죠. 간은 되게 단순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이 사슬이라 그래요. 하지만 얘는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설켜 있죠. 그래서 얘네는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그래서 더 안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가 더 안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이는 거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더 보호해야 되겠죠. 감소하는 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천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복잡해야만 됩니다. 이 생태계가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이렇게 사자가 예를 들어서 눈망울이 이렇게 초록 이렇게 애처로운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거를 안타까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연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막 택지 개발하고 산림 숲을 파헤치는 이런 게 사실은 더 끔찍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루티리아와 붉은기 거북은 외래 종이에요. 또는 돼지풀 이런 것들은 외래 식물이 되겠죠. 얘네는 되게 강력해서 우리 토종 생물들을 많이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공통점,
고유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5번에서 가는 먹이 아까 얘기했죠. 먹이 사슬 관계라고 그랬고요. 나는 먹이 그물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죽으면 뱀도 굶어 죽을 거고 메뚜기는 막 늘어나겠죠. 그럼 풀이 또 없어지겠죠. 풀이 없어지면 또 메뚜기도 죽고요. 그러니까 금방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개구리가 만약에 감소했다 할지라도 뱀은 다소 영향을 받긴 할 거예요. 하지만 뱀은 토끼를 또 잡아먹고 들쥐도 잡아먹기 때문에 완전히 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개구리가 멸종될 경우 가와나 모두에서 뱀이 멸종될 것이다. 여기 뱀은 단순한 영향은 좀 받겠지만 이 들쥐나 토끼를 또 잡아먹기 때문에 멸종되지는 않아요. 다 5번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가볼까요? 먹이 그물을 나타낸 거라 그랬어요. 자, 6번에서 생쥐가 사라질 경우, 그러면 여기서 이 생쥐가 사라지는 거죠? 맞나요? 네. 자, 생쥐가 사라질 경우 예상되는 변화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생쥐를 먹이로 하는 뱀과 수류의 부엉이의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그물 관계이기 때문에 이 뱀은 꼭 쥐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멸종되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만 줄어들 뿐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으로는 복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양성을 감소하게 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러면 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 좋은 일이죠. 5번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존을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없는 애완동물, 이건 외래동물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키우고 싶어, 이 말은 적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을 이용하면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농약을 살포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농약 살포하면 그 논에 있는 다른 동식물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천적도 늘어나서 병충해도 예방되는 거죠. 생물종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을 최대한 단순하게 먹이 사슬로 아니죠.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답이 1번입니다. 국가적 활동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개인적 활동이에요. 개인적. 자, 이제 서술형 문제로 가볼게요. 자, 생태계 A는 단순한 먹이 사슬의 관계라 그랬어요. 생태계 B는 보다 복잡한 먹이 그물의 관계입니다. 자, A와 먹이 관계의 복잡한 생태계 B를 나타낸 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개구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지. 자, 개구리 얘네가 죽으면 또 여기가 죽으면 그래도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B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 개구리는 일시적으로 그러면 개구리가 죽었을 때 개구리를 먹이로 삼는 참매나 올빼미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얘네들은 또 다른 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멸종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생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다른 먹이가 있기 때문에 먹이가 있어서 다시 안정된다. 생태계가 안정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까닭을 그림의 사례로, 이건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막 참새들이 곡식들을 나날을 이렇게 먹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수입이 감소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그래서 안 되겠어. 참새를 다 죽여버리겠어. 소탕력을 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쌀의 수확량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벼 수확량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오히려 감소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이 참새는 이 나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벼에 있는 해충까지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충 때문에 오히려 더 벼의 수확량이 감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참새가 벼뿐만이 아니라 해충을 잡아 먹기 때문에 오히려 벼의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그래 따라서 생물 다양성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생물 다양성은 높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국립수목원, 경기도에 광릉이라고 하는 광릉 국립수목원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억제 정책에 대한 기사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 지역이 있고요. 또 완충 지역이 있고요. 또 전이 지역 등이 있습니다. 자,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숲 주변을 개발 행위가 되는 완충 지역으로 이제 개발을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요. 자, 이런 광릉숲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간담회에 참가한 산림청 직원의 관점에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 이상 서술하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광릉숲이 왜 중요한 것이냐? 왜 광릉숲을 지켜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잘 보존된 광릉숲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 큰가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또 어떤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잘 지켜진 곳의 사례 또는 지켜지지 않은 곳의 사례, 이런 것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등등을 얘기한다면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대안. 그래서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상 우리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했어요.